다음 이야기는 현장 목격담과 온라인 반응을 바탕으로 한 창작적 재구성이며 확인되지 않은 추정과 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제 바다 위로 노을이 내려앉던 저녁, 제31회 거제 시민의 날 공연장은 이미 비등점에 달해 있었다. 수천 명의 관객이 파도처럼 출렁였고 무대 조명은 땀과 환호를 반짝이는 별로 바꾸어 놓았다. 그 중심에 있던 사람, 이찬원은 여느 때처럼 환한 미소와 정확한 호흡으로 관객의 심장을 맞췄다. 노랫말의 쉼표마다 탄성이 터졌고 마지막 고음이 무대를 가른 순간 객석의 파도는 정점을 그렸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손을 흔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시야에 이상한 흐름이 스쳤다. 객석 한켠에서 거대한 물결처럼 일어나는 인파, 팬덤 깃발과 리본을 단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통로를 따라 빠져나가고 있었다. 김용빈의 팬덤 사랑빈이었다. 환호의 흰 소음 속에서도 미세한 이탈의 소리는 분명했다. 왜 지금이지? 순간 그의 표정에 짧고 깊은 그늘이 진다. 축제의 숨결이 막꽃봉오리를 터뜨리려던 그때 향기는 그대로인데 향기를 씹는 이빨이 나타난 듯했다. 관객석에 반짝이는 응원봉 사이로 벌어진 틈, 그 틈에 들어온 장면은 그에게 작지만 매서운 자국을 남겼다. 무대 뒤로 내려오자 스태프들이 분주히 헤드셋을 고쳐 잡고 있었고 몇몇은 현장 혼선을 수습하느라 뛰듯거렸다. 그는 마이크를 건네며 중얼거린다. 제가 부족했나요?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지만 듣는 이들에겐 비수에 가까웠다. 온라인은 곧바로 달궈졌다. 메인이었는데 왜 그 타이밍에 집단 이동? 오해일 뿐, 다음 일정 때문에 움직인 거다. 증언과 해명이 교차하며 댓글의 체온이 올라간다. 그러나 단순한 지동 두 글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공기, 그것이 있었다. 공연은 축제지만 축제를 지탱하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소한 오해와 작은 자존심, 그리고 때때로 사랑의 순도보다 뜨거운 경쟁심이었다. 그날의 진실이라 부를 수 있는 조각들은 뒤늦게 모였다. 첫째, 일정 충돌의 그림자였다. 현장 바깥에서 별도 팬미팅 공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과 SNS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돌았고 특정 시간 이후 대기열이 길어져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전언이 또 다른 전언을 낳았다. 누군가의 지금 나가야 자리 잡아요 라는 말은 대열을 만들었다. 둘째, 안전 동선과 교통 환승의 압박이었다. 거제의 밤은 아름답지만 대규모 인파의 귀가는 언제나 시간표라는 보이지 않는 감독의 지휘를 받는다. 단체 버스는 정시에 움직였고 환승 차량은 몇 차례만 들른다는 공지가 이어졌다. 셋째, 팬덤 심리의 미묘한 파문이었다. 끝까지 남는 것이 곧 충성의 표식이라는 규범과 다음 무대를 위해 먼저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규범이 부딪혔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가수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들은 축제는 함께 만드는 것이라 답했다. 두 논리는 모두 제 나름의 윤리를 품고 있었지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는 서로의 옳음이 상대의 허점으로 보이기 쉽다. 그날 세 갈래의 이유가 하나의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이찬원이 본 것은 개인의 악의가 아니라 공동체의 균열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 정도의 이동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지만 무대 위에서의 집단 이동은 다르다. 가수에게 무대는 벽지처럼 바를 수 있는 풍경이 아니다. 오늘의 호흡, 오늘의 박수, 오늘의 눈빛은 동일한 구름이 한 번만 그늘을 들이우는 것처럼 단 한 번만 지나간다. 그 순간 집단이 떠나는 장면은 소리 없이 광장을 비우는 바람과 같다. 박수의 밀도가 낮아지고 눈빛의 결이 흔들린다. 그는 누구보다 팬과의 교감을 신성한 의식처럼 여겨온 사람이었다. 라이브에서 닉네임을 불러주고 팬레터를 나지막이 읽고 작은 사인을 위해도 허리를 숙여 시간을 확장하던 그였다. 그런 그에게 지금 떠나는 군집은 곧 지금의 배반처럼 느껴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을 조금 더 되감아보면 이 장면은 악의보다 오해에 가까웠고 냉담보다 불안에 가까웠고 무시라기보다 각자 지켜낸 기준의 충돌에 더 가깝다. 사랑빈 내부에서도 목소리들이 갈렸다. 우리는 공지를 따랐을 뿐이다. 그래도 타이밍은 섬세했어야 했다.
누군가는 일정표를 들이밀었고 누군가는 예의를 말했다. 논리의 칼끝이 닿는 자리는 언제나 상대의 심장이다. 하지만 정작 그날 무대의 심장에 칼끝이 닿았던 건 이찬원의 눈빛이었다. 그는 팬덤을 나누는 선이 아니라 노래로 이어붙이는 다리를 원했다. 그의 노래가 관객석의 조각들을 하나로 봉합하듯 이어지는 동안 무대 뒤편에선 봉합되지 않는 균열이 자라고 있었다. 그 균열을 메우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가? 주최 측은 동선 공지를 보다 명료하게 해야 했고 스태프는 다음 일정과 현장 예의 사이에서 균형 잡힌 안내를 마련했어야 했다. 팬덤 리더들은 집단 이동의 시간을 한 박자 늦춰 피날레 박수라는 공동의 의식을 함께 지키도록 했어야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사랑 방식을 의심하기 전에 그 사랑의 출발점이 같은 곳에 있음을 기억하는 일이다. 사랑빈의 깃발에 적힌 이름은 결국 노래로 만나야 한다. 구호의 볼륨이 커지는 만큼 침묵의 배려도 커져야 한다. 팬덤은 가수를 지탱하는 기둥이지만 기둥이 벽을 밀어 쓰러뜨리면 집은 서지 못한다. 그날의 이탈을 결별의 선언으로 규정하는 건 쉬웠다. 하지만 조금 더 어려운 규정이 진실에 가까웠다. 그것은 불완전한 사랑의 동시다발이었다. 누구도 누군가를 버리려 하지 않았고 누구도 누군가를 상처내려 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의 속도가 달랐을 뿐이다. 공연장의 시간은 하나였지만 팬덤의 시계는 저마다 다른 분침을 달고 있었다. 어떤 시계는 다음 버스의 도착을 재고 있었고 어떤 시계는 팬미팅의 대기번호를 셌고 또 어떤 시계는 끝곡의 마지막 박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로 다른 시계가 같은 방에 모이면 시간은 갈라진 강처럼 흐른다. 그리고 가수는 그 강을 건너야 한다. 그날 밤 이찬원이 건넌 강은 차가웠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에 그는 잠깐 떨었고 그 떨림이 표정의 그림자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을 건넌 사람은 물의 온도를 기억한다. 그는 다음 무대에서 아마도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끝 인사 전에 잠깐의 숨을 두고 서로의 시간을 맞추자고 말할지도 모른다. 여러분, 마지막 박수까지 함께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동하실 분들은 안전하게 서로의 무대를 존중하면서 사랑빈 또한 배운 것이 있을 것이다. 깃발을 굳게 쥔 손에 박수의 여백을 한 줌 남겨두는 법. 우리 가수의 이름을 더 빛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 때로는 가장 느린 작별이라는 사실을. 주최 측은 귀가 동선을 재배치하고 버스와 셔틀을 분산 배차하며 피날레 존중 3분 룰 같은 현장 룰을 안내문에 더 굵게 적을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제도는 작은 오해를 줄인다. 작은 오해가 줄어들면 큰 상처는 생기지 않는다. 팬덤 전쟁의 불씨는 늘 사소한 곳에서 탄다. 깃발이 먼저 흔들렸는지 마음이 먼저 흔들렸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불씨가 타오르기 전에 물을 건네는 일이다. 물은 때로 문장 하나일 수 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그리고 먼저 이동하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노래가 여러분의 밤을 지켜주길. 그런 문장은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칼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묶어주는 리본이 된다. 거제의 밤은 결국 바다로 흘러 잠들었다. 공연장의 스모그는 바람에 걷혔고 무대 위에 놓인 마이크는 다음 공연을 기다리듯 고요했다. 누군가는 버스에서 사진을 정리했고 누군가는 숙소에서 목이 쉬도록 구호를 다시 연습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무대 뒤 조용한 복도에서 자신에게 말했다. 오늘의 상처를 노래로 다듬어 내일의 위로로 만들자고. 충격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복잡하지만 또 단순하다. 사랑이 크면 기대도 크고 기대가 크면 오해는 잘 자란다. 그날 사랑빈이 떠난 이유는 일정과 안전과 심리의 교차점이었고 그로 인해 이찬원이 느낀 슬픔과 실망은 노래를 진심으로 대하는 한 사람의 무게였다.